아, 안녕하세요. 아, 아, 안녕하세요. 어, 우주 최강 예비 공대생입니다. 이게 좀 말하다 답답해서 하이톤으로 하다 보면은 목이 상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일부러라도 목소리를 깔겠습니다. 꼬우면 이들이 배속하세요. 배속하면은 목소리 피치가 높아지니까. 어, 제가 오늘 카페에서 뒤져라 이 강의록을 써왔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강의가 그지 같았죠? 듣기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 노력하는 예비 공대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디까지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진짜 많이 써왔는데 여러분도 이 딱 봐도 옛날 것처럼 보이는 이 책을 보고 싶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서 이 책은 과감하게 덮고 그림이 저기 그래도 좀 잘 나와 있어서 그림 자료를 써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여기를 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저번 시간에 제가 막 대충 벡터 외적, 그러니까 내적하고 막 덧셈 뺄셈 하고 이제 했는데 내적까지는 만약 이제 여러분 조금 뭐 저번 시간에 한 게 설명이 너무 거지 같아서 이해가 안 되셨다 하면은 따로 뭐 공부해 오세요. 내적까지는 쉽기 때문에 외적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외적을 이제 예시로부터 한 다음에 또 일반화까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의 외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법선 벡터가 도출되는 연산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호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쓰던 그 곱하기 기호라고 하고 영어로는 뭐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크로스 프로덕트. 예. 그 다음에 뭐 이건 나중에 알아보겠지만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연산이고요. 우리가 이제 오른손 법칙이라고 하는데 뭐 뭔지는 이따 알려드릴 거고 오른손 법칙이 왜 나왔나는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 이렇게 되는 걸 이제 오른손 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른손을 이렇게 져가지고 뭐 이 회전 방향 그 다음에 위로 방향은 뭐라지 향하는 방향 향하는 방향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오른손 법칙을 따른다라는 건데 자세한 거는 지금부터 알아보면 되겠죠. 자, 이그젠플입니다. F와 G가 벡터가 그냥 이렇게 주어졌다고 할게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F 곱하기 G를 F 외적 G를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할 거냐? 당연히 여기 이제 벡터가 붙겠죠. 어, F 곱하기 G는 F에서 G 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줍니다. 그러면은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면은 법선 벡터의 방향은 위쪽이 됩니다. 반대로 G 곱하기 F를 한다고 하면은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내려올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랫방향에 법선 벡터가 생기겠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F 곱하기 G랑 G 곱하기 F는 한쪽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벡터가.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 이렇게 된다 라는 거를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의 외적은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고요. 교환을 시키면은 마이너스 부호가 따라 붙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법선 벡터인데 이제 벡터는 방향과 크기를 가지니까 그 크기가 어떻게 정의되는가만 보면 되겠죠. 법선 벡터의 크기는 F와 G가 만드는 평행사변형의 크기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렇게 되도록 벡터의 외적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물론 이 외적을 정의하는 데는 뭐가 먼저다가 있긴 한데 그거를 굳이 뭐 파고들 필요는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실제로 저도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외적을 법선 벡터로 정의를 하고 나서 그 계산을 이렇게 알아낸 건지 아니면 계산을 먼저 정의를 하고 법선 벡터다라는 걸 이제 알아낸 건지 저는 모르겠고 궁금하면 찾아보시고 저는 이제 외적은 법선 벡터가 도출되는 연산이고 그 법선 벡터의 크기는 평행사변형의 크기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면은 이 예시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평행하게 그랬을 때 이 넓이를 크기로 갖는 법선 벡터가 되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절대값 f의 길이, g의 길이, 그리고 끼인 각 세타에 대해서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사인 세타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이죠. 내적 같은 경우는 코사인 세타를 썼는데 외적에서는 사인 세타를 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적에서는 서로 수직인 두 벡터에 대해서 그 내적의 값이 0이 나왔는데 이 외적의 경우에는 이제 사인 세타가 0이 된 경우, 그러니까 이제 사인 세타가 0인 경우 방향이 평행한 두 벡터의 외적은 0이 나온다. 0 벡터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의 외적을 이제 일반화된 계산법은 배우지 않았지만 이런 예시는 풀 수 있겠죠. XY 평면에서 정의된 A와 B라는 벡터가 있어요. 3,0, 0,3. 이때 A와 B를 외적한 결과가 무엇이 되겠느냐라는 건데, X, Y의 동시에 수직인 벡터는 Z축 방향의 벡터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3차원으로 옮겨주면 어떻게 될 거냐? 3차원으로 옮기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건데, 여기가 X, 여기가 Y, 여기가 Z. 이거를 여기를 X로 쓰고 여기를 Y로 쓰면은 안 됩니다. 이제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그게 되기 때문에 X, Y, Z를 지켜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시겠죠? 저도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냥 뭐 아빠가 그랬습니다. 예,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 여기 3,0, 0,3. 그러면 여기는 3,0,0일 거고 0,3,0일 거니까 결국은 얘를 이렇게 지금 A 곱하기 B를 한다고 했으니까 X축에서 Y축으로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Z축 방향의 벡터가 하나 생겨나겠고, 그 크기는 이게 지금 직각이니까 평행사변형의 크기는 사인 세타 90도니까 이제 9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0,9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3차원 상에서 그 두 벡터가 뭐라 해야 될까, 그리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제 외적의 결과가 Z축 방향의 벡터라고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임의의 3차원 상에서 임의의 두 벡터를 하면은 그 방향도 이제 무수히 많을 거 아니야. 법선 벡터의 방향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반화된 계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외적의 일반적인 계산을 하는 경우는 행렬식을 이용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이제 행렬을 안 배웠잖아. 행렬을 안 배웠어. 죄송. 목이 아파가지고. 근데 작게 말하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되게 작게 나와가지고 억지로라도 좀 크게 하고 있는데, 씨발, 구독자, 욕도 쓰면 안 되는데. 어쨌든 행렬식을 이용하도록 할 건데, 행렬식이 무엇이냐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제 이게 주제가 선형대 수학이 아니라 벡터 미적분학이기 때문에 행렬이 무엇인지, 행렬을 메인으로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냥 외적을 계산하기 위한 도구로만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외우시면 됩니다. 외우세요. 그래요. 그냥 뭐 궁금하시면 알아보시고 아니면 외워보세요. 자, F가 3차원상에서 임의의 벡터, 위치 벡터라는 표현은 그렇고, 임의의 세 성분을 받는 벡터 F와 G가 있다고 할 때 그 두 벡터를 외적한 거, F 크로스 G는, 이거 크로스라고 읽을게요. 저도 이제 입에 붙진 않았는데 크로스라고 읽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크로스한 결과는 이렇게 나온다. 근데 저도 이걸 외우진 않습니다. 당연히 이거를 막 B1C2 마이너스 B1C1 A2C1 마이너스 A1C2 이렇게 배우진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머리가 딸려서 안 되고, 이 행렬식을 전개한 것과 같다라고 외우거든요. 근데 행렬식 뭔지도 모르는데 라고 하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뭐 첫 시간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IJK 성분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를 다시 말하면은 뭐 A1I 플러스 B1J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I의 개수, J의 개수, K의 개수만 알고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했고, 첫 시간에서도 이 표현과 이 표현을 자유자재로 넘나들 거다라고 경고를 했었죠. 경고를. 그러니까 익숙해지세요. 그래서 I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웁니다. 이렇게. 사실 이 바로 전전상에서 대충 언급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I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우고 얘랑 얘를 계산을 하는데 얘 곱해서 얘를 빼주면 됩니다.
얘를 곱한 거에다가 얘를 빼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고, 두 번째 성문, 그러니까 첫 번째랑 세 번째에는 플러스가 붙고 여기엔 마이너스가 기본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j 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우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이 있겠죠. 얘 곱한 거에서 얘를 빼줍니다.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아시겠죠? 마이너스를 붙여야 됩니다. 중요해요. 처음에 할 때 실수를 많이 하죠. 예. 그 다음에 k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우고 하나 둘 셋 넷이 있으면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제 하나를 드릴 테니까 지금 멈추고 한번 풀어보세요. 예, 멈추고 풀어보시고, 자, 3, 2, 1 끝. 예, 멈추고 풀으셨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해볼 건데, f 곱하기 g라고 했으니까 f를 두 번째 줄에 써주고, 나중에 있는 놈을 밑에다 써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i에 대해서는 이거 지우고 나니까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마이너스 해주면은 8 플러스 3i,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에는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지우면은 4 마이너스 6, 그래서 플러스 2j, 그 다음에 얘는 뭐 이렇게 지우고 나니까 1, 4, OK가 되네요. 그래서 이꼴 11,2,5에다가 꺽쇠. 이제 제가 지금은 이 화살표를 다 붙여드리고 있잖아요, 벡터가. 그러니까 이제 곱하기를 실수 곱하기로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서 다 이제 화살표 붙이고 보이드체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언젠간 제가 이제 귀찮아지고 막 때려치고 싶어가지고 막 건성으로 하게 되면은 그냥 꺽쇠를 쓸 겁니다. 꺽쇠를. 일반적인 좌표는 괄호로 쓸 거고 벡터는 꺽쇠로 쓸 거고, 언젠간 진짜 귀찮아가지고 막 다 때려치려고 하면은 벡터인지 좌표인지 구분도 못하게 에이 막 구분도 안 하고 쓸 수도 있는데, 뭐 댓글에 다세요. 에 보지 말던가. 아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면 박제당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원래 이게 뭐 작년 고3까지만 해도 나왔던 내용인데, 이 평면의 방정식을 외적을 배우지 않고는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외적이 빠졌죠. 그래서 평면의 방정식이 사라졌는데, 평면의 결정 조건을 말하라면은 한 점과 법선 벡터가 주어졌을 때 평면이 결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법선 벡터의 수직인 한 평면이 이렇게 있겠다. 그리고 이 평면은 A를 지난다. 이 지나는 점이 없다면은 얘도 평면이 될 수 있을 거고, 더 밑에 있는 애도 될 수 있고, 더 위에 있는 애도 될 수 있으니까 한 점까지 있어줘야 평면이 결정이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x, 점 x, 얘를 뭐 x, y 이렇게 놓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놓을 수 있을 거라고. 이 x, y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주는 게 x, y, z. 아직 고딩이라서 2차원이 익숙합니다. x, y, z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니까 이 임의의 점 x에 대해서 이 두 개 뺀 거 있잖아. 이 두 개 뺀 이 벡터랑 법선 벡터랑은 수직이겠다. 그러니까 내적을 해주면은 0이 나오겠네요. 이걸 만족하는 게 평면의 방정식입니다. 사실 이거 그 뭐냐 2차원 상에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나오는 조금 익숙한 내용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풀어보시고요. 예, 그냥 x, y, z에 대해서 이거 서로 뺀 다음에 내적했을 때 0이 나온다. 이거 하나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 자체는 이제 뭐 내적만 쓰는 거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여러분들을 믿고요. 세 점이 주어진 경우는 외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있고 이거 있으면은 얘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얘 빼기 얘랑 얘 빼기 얘 했을 때 두 벡터를 외적한 게 법선 벡터 n이 된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과제로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려주면 재미없잖아. 참고로 이제 답은 이걸로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끼워 맞춰가면서 대가리 깨져가면서 풀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우 재밌겠다. 어쨌든 사실 이거 이제 그 흐름상 더 할 수는 있는데, 흐름상 왜냐면 무슨 뭐 막 유튜브 시간 제한 있길래 옛날에는 빨리 끊으려고 막 지랄을 했는데, 뭐 요즘은 그 본인 인증하고 나니까 시간 제한이 없어져서 시간 제한은 없는데, 이제 벡터의 외적까지 하고 나면은 벡터의 기본적인 연산은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벡터를 이제 함수로서 다루는 일변수 벡터 함수부터 이제 해가지고 나중에는
벡터가 두 개의 변수에 의해서 결정될 때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뭐 벡터장이라고도 하고 막 하는데 뭐 다룰 거예요. 그런 것까지. 지금은 아직 강의로까지는 안 썼는데 뭐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등속 원운동에 대한 내용도 준비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곡률. 곡률은 이제 뭐 기하랑 연관을 지어서 조금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의 곡률 같은 경우는 뭐 R분의 1이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기대를 해주시고 또 이 벡터 지금 저랑 공부해 놓으면은 대학 가서 편할 거니까 열심히 공부하세요. 내신이 급하시면 내신 하시고 그렇죠. 벡터 함수. 벡터 함수는 사실은 어, 벡터인데 어떤 변수에 의해서 그 벡터 값이 변하면은 걔도 벡터 함수가 되는 거예요. 어떤 변수에 대한. 예를 들어 사실 뭐 익숙한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가 물리학에서 다루는. 특히 이제 물리학 2 배우시는 분들 계시면은 이 벡터 함수까지는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면 2차원 평면 운동이 사실은 1변수 벡터 함수거든요. t에 의해서 위치도 바뀌고 속도도 바뀌고 그래가지고 뭐 그거를 이제 대수적으로 막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대수적으로 막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배우고 나면은 그냥 뭐 적분, 미분 적분 같이 뭐 이렇게 다루면은 문제를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을 때도 있긴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벡터에 대한 이해도 뛰어나지니까 평면 운동 다룰 때 되게 편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어쨌든 그렇고 뭐 t에 따라서 우리가 위치가 변한다고 하면은 그 위치 벡터도 벡터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시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이건 사족인데 이제 미리 맛보기를 좀 해주자면은 2변수, 3변수까지도 갑니다. 3변수까지는 안 가나? 3변수는 배웠나? 잠깐만. 3변수 어딨냐? 잠시만. 어? 어? 야, 어디 갔어? 빡쳐서 버렸나? 누가? 어? 씨. 에이, 거짓말. 야, 내가 그걸. 어? 엥? 여기 있다, 여기. 사실 여기 이제 제가 막 벡터 캘큘러스를 원래 여러분 그 이 옛날 낡은 한글 책을 쓸까 아니면 이제 영어로 된 책을 쓸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한글이 낫겠지 싶어서 한글 책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여기 있는 예제들도 조금 풀어보려고 해요. 예. 여기에 이제 결국 우리가 벡터를 미적분한다는 거는 선적분하고 면적분을 막 다루는 거거든요. 아니다 뭐 여기까지 합시다. 예. 전 오늘 밤에 롤해야 돼서 롤하러 가야지. 여러분 수고하세요. 저는 가보겠습니다. 빠빠이.